자, 요 부분을 아이솔레이트 키고요. 지금 그 좀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정리를 좀 해주겠습니다. 자, 이럴 때는 이렇게 요 정도 선택해서 소프트 셀렉션을 여전히 이용을 좀 해보죠. 그래서 자, 자연스럽게 좀 내려보겠습니다. 자, 요거는 지금 월드가 아니라 컴포넌트로 내리시면 이렇게 좀 내릴 수가 있어요. 자, 여기까지도 선택을 좀 해주죠. 선택해서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좀 내려주겠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설정을 풀고요.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내려서 조금 평평하게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.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좀 수정이 되긴 해야겠네요. 그래서 이제 소프트 셀렉션 끄고요. 요렇게 요 축만 좀 회전시키기 된다보다 이 부분을 이렇게 빼내야겠네요. 조금 이렇게 좀 빼내겠습니다. 여기도요. 엣지 선택해서 이렇게 좀 빼내죠. 여기는 안쪽으로 좀 밀어주겠습니다. 겹쳐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네, 이 뒤쪽하고 좀 겹친다고 하더라도 크게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살짝 좀 빼내겠습니다. 그다음에 요거는 좀 이렇게 좀 올려줄게요. 그래서 정리를 좀 해주죠. 안녕하세요, 이남국입니다. 자, 서브스탠스 페인터는 정교하고 아주 복잡한 텍스처 작업에 정말 규격화돼서 아주 빠르고 쉽게 텍스처를 3D 물체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또 이렇게 한번 만들어진 텍스처를 다른 폴리곤 덩어리에도 아주 쉽게 그리고 또 깔끔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죠. 이런 서브스탠스 페인트는 사실 게임 제작에 많이 사용돼 왔습니다. 하지만 최근에 서브스탠스 페인터가 영역을 좀 확장해서요. 영화나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화질의 VFX 영상 제작에서는 서브스탠스 페인터만을 가지고는 결과를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 이상의 이미지 자체에 대한 CG 이미지 자체에 대한 다양한 테크닉이라든지 혹은 프로그램 이 경우에는 마야인데요. 마야 자체의 이미지 어떻게 우리가 CG 이미지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이해도도 또 역시 필요합니다. 이 강의에서는 서브스탠스 페인터와 마야의 아놀드 렌더를 연결해서 아주 높은 질의 CG 제작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또한 AOV로 마야에서 렌더링을 해서 누크에서 어떻게 멀티패스 합성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최종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. 아이솔레이트 다시 풀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, 여기 부분이 이렇게 되니까 같이 좀 문제가 생기네요. 그래서 여기도 잡아서 안쪽으로 좀 이렇게 좀 밀어 넣어 주죠. 네, 조금 더 벌려야겠네요. 이제 페이스를 전반적으로 좀 선택을 해서요. 자, 이게 선택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자, 페이스를 선택을 해서 자, 이 부분은 이쪽으로 좀 이렇게 좀 밀어줄게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엣지 선택해서 자연스럽게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. 이렇게 만들어 주죠. 조금 더 벌려도 될 것 같고요. 이렇게 보기 좋게 정리를 좀 해주겠습니다. 자, 이쪽도 마찬가지예요. 좀 보기 좋게 정리를 좀 해주죠. 페이스 선택해서 이렇게 조금만 벌려주고요. 자, 이쪽도 엣지 선택할까요? 이 부분만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죠. 전반적으로 조금 더 얇아지면 좋긴 하겠습니다. 조금만 줄일게요. 스케일을 이용을 해서 조금만 좀 줄이겠습니다. 이렇게 조금 더 줄여도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겹치지 않게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. 자, 여기 부분도 사실 조금 밑으로 좀 더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밑으로 내릴게요. 자,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해주셔야죠. 자, 페이스 선택을 해서 자, 쉬프트 오른쪽 마우스 해서 듀플리케이트 페이스 해주겠습니다. 그 다음에
자, 이건 따로 F8 선택을 해서 아이솔레이트 하고요. 엣지의 양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, 자, 여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개고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개 거의 많네요. 여기가 지금 엣지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, 자,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개. 그 다음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개 맞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엣지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아이솔레이트 다시 풀고요. 이쪽에 엣지를 좀 추가를 하죠. 자, 사실 이쪽은 그냥 추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멀티컨 놓고, 자, 여기 하나 추가를 하고 엣지 플로우 끄고요. 하나 추가하고 이쪽에도 하나 추가를 좀 해주겠습니다. 엣지가 따로 있어도 관계는 없어요. 얘랑 뭐 꼭 엣지의 숫자를 맞춰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. 이 부드러운 곡선이라면 모르겠는데 이런 각이라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자, 요 상태에서 지금 좀 이렇게 좀 이쁘진 않습니다. 이게 지금 보면 여기가 좀 이쁘진 않은데 여기만 조금 손을 좀 보겠습니다.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F8 누르고 전체적으로 벌텍스 자 F8 누르고 요 지금 아이콘을 눌러야지 벌텍스 이렇게 보입니다. 그래야지 한꺼번에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선택을 해주죠. 네, 이렇게 동시에 두 개를 다 선택을 해서 이렇게 좀 해주겠습니다. 이렇게 네, 됐어요. 다시 요 친구만 선택을 해서 아이솔레이트 하고요. 자, append to polygon 써볼까요? 자, 그냥 필을 하죠. 자, shift 오른쪽 해서 여기서 해죠. 메쉬에서 fill 홀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리버스를 좀 해주고요. 자, 메쉬 디스플레이에서 리버스. 자, 그 다음에 채워주죠. 멀티컷 이용해서 네, 쭉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이렇게 되면 될까요? 네, 이렇게 맞습니다. 그래서 여기랑 또 여기랑 쭉 해서 그어 나가죠. 그다음에 이쪽이랑 여기랑 여기는 엣지 플로우 안 키고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. 아까 반대쪽은 너무 많이 튀어나와서요. 예, 수정 작업을 좀 오래 했습니다.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해주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내려왔고요. 자, 이게 이쪽하고 추가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추가가 돼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지금 엣지가 하나가 있는데요. 이 하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겠네요. 이쪽에 제가 두 개를 여기를 추가를 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. 여기도 추가를 하면 안 되겠네요. 여기를요. 컨트롤 딜리트 하면 안 돼요. 이런 상황에서 여기까지 제거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그냥 제거를 해주겠습니다. 그러면 네, 이쁘게 됐네요. 엣지 양이 좀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. 네, 그런데 뭐 크게 문제 없어 보이긴 해요. 여기가 왜냐면 사각형이니까 전부. 자, 페이스 선택, 엣지 선택하죠. 자, 여기는요, 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멀티컷 이용해서 여기 부분은 추가를 좀 해주겠습니다. 이렇게 추가를 하고요. 여기도 이렇게 좀 추가를 좀 해줄게요. 여전히 다시 아이솔레이트 해서 여기 멀티컷 이용해서 여기 부분 마무리 좀 정리를 해주고요. 자, 멀티컷 여기랑 마무리 좀 해주고요. 그 다음에 자, 이쪽은 엣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 정도면 뭐 크게 문제 없어 보여요. 다만 뒤쪽은 이거 이제 제거를 해주셔도 좋죠. 그 다음에 이 엣지는 살짝 좀 벌리겠습니다. 이렇게 벌려서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것처럼 넓게 엣지, 그러니까 페이스의 크기를 조금 조절을 해줄게요. 그 다음에 네, 여기 부분은 이제 살짝 좀 이렇게 볼륨이 있어도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그냥 페이스를 잡아서 볼륨을 만들어 주는 게 훨씬 더 이뻐 보이겠네요. 이렇게 좀 잡아주겠습니다. 네, 좋아요. 이렇게 해서 이쪽도 다 채웠습니다. 네, 잘 됐네요.
자, 이제 여기 부분이 조금 이쁘진 않은데 이건 뭐 시간을 들여서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더 이상 이제 여기에 시간을 많이 보내진 않겠습니다. 다만 이제 보시면 여기 이 패턴들이 있어요. 일정한. 자, 요런 지금 패턴들이 있는데 이런 패턴들을 위해서 조금만 진행을 좀 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 멀티컷을 이용해서 조금 더 엣지를 좀 추가하긴 해야 되겠네요. 여기도 하나 추가하고요. 그다음에 이쪽도요. 자, 다시 한번 자, 멀티컷 이용해서 다시 자, 멀티컷 이용해서 이렇게 추가를 좀 해주고요. 여기도 쭉 이어서 정리를 좀 해주겠습니다. 이렇게까지 연결을 해주죠. 자,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이게 이쪽에 그 구멍이 있어 보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여기도 하나 추가를 벌텍스 여기 지워줘야겠네요. 이렇게 지워줘야겠어요. 그 다음에 이쪽도 멀티컷 이용해서 여기도 하나 정도 더 추가를 좀 해주죠. 이렇게. 그 다음에 여기도 추가를 하긴 해야 되겠네요. 자, 패턴을 만들기 위해선 자, 8 해서 멀티컷해서 여기도 하나를 좀 추가를 해주고요. 그 다음에 자 엣지들을 이렇게 좀 선택을 좀 해주죠. 이렇게 쭉 선택을 해서 쭉 여기까지만 선택을 여기까지도 하겠습니다. 이렇게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죠. 여기는 선택을 안 하고요. 여기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. 이렇게 여기까지. 자, 이 상태에서 자, 베벨을 좀 해주죠. 베벨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삼각형이 되는데 요 사실 삼각형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. 이렇게 좀 제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여기가 또 뭐가 생겼네요. 자, 언두 좀 해주죠. 이쪽에 이 부분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죠. 제거를 좀 해주죠. 자, 다시 자, 베벨해서 자, 여기 부분은 삼각형을 안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해서 제거를 좀 해주겠습니다. 이렇게. 자, 이렇게 하고요. 이쪽도 이렇게 좀 제거를 좀 해줄게요. 그 다음에 엣지들 쭉 더블 클릭해서 선택을 해서요. 자, 이렇게 하면 익스트루드 된 각진 형태보다는 조금 세 보이는 형태는 안 나오겠죠. 이렇게 해서 자, 한번 3번 눌러보죠. 그 다음에 자, 와이어프레임 쉐이딩 잠깐 좀 꺼보고요. 네, 이런 식의 느낌이 나오겠습니다. 괜찮네요. 나쁘지 않네요. 이건 일종의 섬유 조직 같은 형태가 될 것 같아요. 3번 못 눌러보면 잘 붙습니다. 다만 여기가 엣지가 좀 추가돼서 여기 부분이 조금 티가 많이 나는데요. 스무스를 줬을 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톤을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. 여기는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주겠습니다. 네. 자, 여기도 마찬가지긴 해요. 여기도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할 때 그렇게 진행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이쪽도 마찬가지예요. 여기도 멀티컷을 이용을 해서 엣지를 좀 추가를 좀 해주겠습니다. 이렇게 많이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여기도 좀 추가를 해줄까요? 그 다음에 여기 부분도 몇 군데도 추가를 해주고요. 그 다음에 이쪽도 좀 추가를 해야겠네요. 그 다음에 여기도 좀 추가를 해주고요. 여기도 여기는 여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놓고 자 엣지 사실 이쪽도 추가를 해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. 자 멀티컷 놓고 몇 군데 좀 더 추가를 좀 해주긴 하죠. 여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양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아요? 자 이게 지금 3번 보드 놓으면 사실 울퉁불퉁합니다. 근데 관계는 없어요. 왜냐하면 얘가 지금 울퉁불퉁한 패턴을 좀 넣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거 자 바깥에 나가서 엣지 모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선택을 해서요. 쭉 선택을 자 또 실수 쭉 선택을 하고요. 여기도 같이 선택을 좀 해주죠.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했나요? 제가 여기까지 좀 했어요. 그 다음에 여기 부분도 이렇게 쭉 선택을 좀 해주죠. 네 여기까지 선택을 좀 해주겠습니다. 그 다음에 베벨 하고요. 제가 얘기한 것처럼
이런 부분들은 좀 제거를 해서 삼각형을 좀 면하겠습니다. 여기를 쭉 제거를 하고요. 그래서 여기 부분은 일종의 고무 재질 같은 느낌. 그래야지 사실 이 관절이 이쪽으로 움직일 때 얘가 이제 같이 따라 움직이겠죠. 그래서 그런 느낌을 살리기 위한 진행을 좀 해볼게요. 자, 여기는 제가 언제 또 지웠나요? 여기까지는 지우면 안 되겠죠. 이렇게, 자, 이렇게 세심하게 잘 선택을 해서 여기까지 해주고요. 그 다음에 엣지는 쭉 이제는 좀 쉽게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죠. 쭉 선택을 해주고요.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쭉 선택을 해주겠습니다. 두 개 더 있네요. 이렇게. 자, 좋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안쪽으로 살짝 밀어주죠. 전체적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좀 밀어주겠습니다. 아이고, 여기는 따로 나중에 좀 진행을 해야겠네요. 이 부분은 좀 따로 나중에 좀 진행을 할게요. 이 부분은 빼고요. 이 정도만. 자, 컴포넌트 모드가 아니라 오브젝트 모드로 내려주죠. 이렇게 살짝 이쪽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. 네, 이 정도까지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 부분은 이쪽으로 많이 밀렸네요. 예, 여기는 또 따로 또 진행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해주죠. 다음에 여기 부분이었나요? 요거였나요? 네, 요거였군요. 이렇게 좀 진행을 해주죠. 사실 이 에딧 메시에 트랜스폼을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. 그러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제가 하다 보니까 그냥 이걸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예를 들면 이 트랜스폼을 사용을 하시면 이 평균적인 값을 내죠. 그래서 작업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하셨어도 괜찮았고요. 자, 됐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 친구는 이제 3번 모드 눌러보면 마치 고무 재질처럼 이런 느낌을 우리가 또 만들 수가 있네요. 그래야지 이 관절이 움직일 때 이 고무 재질이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좀 잡아낼 수 있겠죠. 자,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고요. 또 다음 비디오에서는 여기 부분은 베벨이 없어도 될 것 같고요. 네, 어쨌거나 이제 전체적인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비디오에서 계속해서 진행해 보죠.